얼마 전에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인 백인 사면 사태에 대해서 좀 취재한 얘기들과 저희의 생각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사건은 이제 전면 철회로 일단락이 되는 1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태였는데, 그 후에 이제 어제였어요. 4월 3일 저녁에 이 이사회의 일원이자 또 전제 대한축구협회 임원 중에 또 한국 대표 선수 출신의 레전드인 세 분이 전격 사퇴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영표 부회장, 이동국 부회장, 그리고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이 이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3월 28일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이제 있기 직전에 있었던 대한축구협회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승부조작범이 포함된 축구인 백인 징계인의 사면을 단행한 것이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100명 사면을 단행했고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거 명단도 제대로 볼 수 없었대요. 예. 바로 그러니까 그냥 태블릿 PC를 딱 넘겨준 다음에 그걸로 그냥 바로 볼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지만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엔 주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런 사안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100명이나 있으면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도 한 달 전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약간 한 명씩 체크해 봐야 되고 생각을 그렇죠. 정리해야 되고, 이사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거수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심사숙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무엇보다 100번 양보해서 당일에 줬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은 길게 장기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모였으면 밤 몇 시까지도 장기 회의를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경기가 8시에 우루과이와 경기가 이제 5시 반에, 이거는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논란, 많은 비판이 나오자 3일 뒤인 이제 3월 31일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사면 철회를 의결을 했습니다. 즉 이제 이 백인 사면 전체, 저희가 그때 이제 얘기 드린 게 혹시 꼼수로 예. 승부조작 48인만 철회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예. 전면 철회를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도 그렇게 어떤 뚜렷한 논의가 있다기보단 문제가 되니까 그냥 솔직히 이것도 결론 내려놓고 이사회를 열었다기보다는 그냥 발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사실상 회의 자체도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번조차도, 예, 물론 기자단들이 와가지고 이걸 보긴 했었지만은, 예, 딱히 뭔가 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문을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승부조작이 스포츠의 근본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발생한 K리그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위법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또 회장이었어요. 즉 이제 본인이 또 프로축구연맹의 수장으로서 이 승부조작범들을 단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협회 회장이 돼서 이제 사면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예, 거기다가 뒤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좀 예. 가관이 아니죠. 예. 도리어 K리그 연맹에다가 먼저 사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승인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한 처사죠. 말 책임도 그대로. 떠넘기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면서 그들의 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또 대한축구를 포함해서 축구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도 약간 피해자다, 약간 이런 시선인 거죠, 이 얘기는. 근데 저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인 거죠. 예? 그거는 그 시기 때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어쨌건 같은 시기 때 축구를 한 거니까. 예? 근데 왜 후배들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이거를 외면하고 또 단죄하고 신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시스템의 어떤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면의 배경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이제 10년 이상 오랜 동안 반성을 했고 이런 얘기들은 일단 사면을 발표할 때도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은 팬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거는 조금 이제
말도 안 되는 눈높이가 안 높으면 뭐 네. 사면해도 되는 건가요? 사과문 분명히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몽규 회장 정도 되면은 밑에 네. 이제 작성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저 정도밖에 못 썼나 이런 거는 좀 차라리 넣지 않는 게 낫지 않았나. 예, 이건 완전 잘못된 얘기죠. 예, 예. 팬들 높아진 눈높이아니요. 예. 이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높아진 게 예. 아니라 정상인데 뭐 약간 예전에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7, 80년대는 또 이런 거 비일비재했어.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는 거의 그거는 옛날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입장문 자체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보통 근데 이렇게 큰 사안이 벌어지면 네.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뒤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네. 진행되고 기자들도 그걸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없이 그냥 갔단 말이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예. 아무런 질의응답도 없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48명보다도 승부조작 가담했던 그 외 52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 52명을 사면하기 위해 48명을 끼워서 넣은 걸 수도 있다. 왜냐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니까 예. 52명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 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48위는 이미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면면을 알기 때문에 뭐 예. 최성구 전 뭐 선수도 예. 있고 있어요. 근데 예. 이 52위는 완전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 정보 신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하고 뭐 이런 걸 밝히진 않아도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때 직책이 뭐였는지는 알려줘야 됐다. 예. 근데 그거를 하나도 결국은 밝히지 않게 된 거인데다가 이번 입장문에도 결국 승부조작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결국에는, 52명에 관련된 얘기들이 없어요.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결국 그 부분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52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승부조작으로 오히려 물타기를 한 거다. 이 사건의 본질 승부조작 쪽으로 쏠라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후속적인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이 입장문 이후에도 솔직히 많은 이제 매체에서 비판 기사도 쓰고 뭐 취재해서 기사를 내긴 했는데 결국엔 이제 협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또 있겠지. 실제로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뭐라고 해도 무반응이면 이게 뭐 솔직히 서서히 또 잊혀지는 거잖아요. 진짜. 예, 한숨이 나오네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이제 4월 3일에 3명의 임원진이 그 거센 비판 속에 이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네. 거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분들이 이제 현재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고 팬들의 그 입장 표명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거기다가 이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먼저 그 이동국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거죠. 예. 최근 대한축구협회 사면 결정과 철회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도 출연하고 해설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댓글이 막 쇄도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올해 2월 정말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대한축구협회 제2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배우고 파악하는 시기였고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된 안건이었지만 약간 단서를 달긴 했어요. 네. 경기인 출신으로서 경험을 자신있게 말씀드려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수로서 받은 많은 사랑을 행정으로 보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협회에 들어왔지만 부회장으로서 제 임무를 해내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을 통감하며 현시간부로 해당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전 이게 뭐 변명성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2월 달에 왔잖아요. 그럼 네. 직무 알고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어떤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엔 조금 이제 그 주저됐을 수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좀 됩니다. 뭐 사실상 수습 기간이었고 예. 거기다가 현 시점에서 딱히 업무 같은 것들을 수행한 게 없다시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를 익혀가는 상황이었던 건 맞긴 해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분명히 투표권을 행사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기 네, 그렇죠.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실망감이 팬들이 있는 예. 것이고 전 그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결론을 빠르게 내렸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영표 부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좋은 행정은 이제 충분한 반대 의견과 다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축구협회의 일원으로서 축구팬들의 모든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통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인정하고 예. 사과하는 정말 깔끔한
어디서 보면 이제 앞선 이동국 부회장의 얘기와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변명 없이 얘기를 남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명은 부회장이었고 최근 뭐 유튜버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네. KBS 해설위원이기도 한 조원희 전 선수는 사회공헌위원장이었고 역시 네. 뭐 본인도 말한 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게 대담스럽다고 하면서 나 솔직히 이제 막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뭐 지금 뭐 화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더라도 굉장히 뭐 이제 진중하게 막 이런 그 나서기는 건 아닐 것 같았었어요. 이 사회에서 갑자기 다들 이제 만장일치 분위기인데 네. 전 반대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건 역시 인간적인 면에서 그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선배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그 방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는 상황들이 왔어요. 저는 조금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 2월 달에 이분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정말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이동국 전 부회장이 남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안건이었다. 네. 즉 기존의 임원진이 이 사회가 해왔던 일에서 하필 이 사회가 그 시점에 열렸을 뿐인데 이게 노림수가 아니냐 차라리. 이전에 다 만들어왔던 사람들은 솔직히 이 선수들은 방송에도 나오고 솔직히 선수 시절에 커리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집중 투하를 맡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예,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팬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맞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 동조한 거 아니냐. 그거 맞거든요. 동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건 그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 2월에 들어와가지고 막 적응하는 기간에 심지어 리스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거기다가,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반대표를 못 던지고 예.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만 그거보다도 예.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라는 거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걸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를 떠나서 뭐 외국도 사실 이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 사회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다 모든 거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배들이 다들 대선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찬성표를 던지는데 거기서 반대표 던지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철저한 비공개 투표도 아니고 사실 누가 투표했는지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예. 임원진은 너가 반대했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한국 프로축구 연맹 쪽에서는 뭐 그냥 대놓고 반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반대를 못한 것에 대한 그 팬들의 아쉬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도 예. 아쉬워요. 예. 다만 이분들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되는 조금 느낌이 뭐 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니까 그 포화를 안 받고 또 그냥 그렇죠. 지나가고 그 일을 또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도 사실상 이 안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대충은 알고 있지만 뭐 차마 이름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반면 이제 이 세 명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도리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막내들만. 약간 좀 이거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이끈 사람들이 도리어 물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예. 결국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가서 뭔가 해주길 바랐고 역할을 하길 바랬던데 이분들이 물러나는 상황이 됐다. 속칭 꼬리 자르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된 게 또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이제 K리그 경기에서 이 사태 이후에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역할을 했어요. 이게 거의 CEO 역할이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이 시기에는 홍명보 전무에게 꽤 많은 정권을 맡겼는데 네. 굉장히 협회가 비판을 받고 있었고 위기에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했거든요. 그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홍명보 전 전무이사는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승부 조작은 한국 축구를 완전히 흔들어놓은 사건이었고 내가 전무를 할 때도 이 관련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뭐 사면해주자라는 제안이나 얘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단호히 이제 끊었다. 네. 사실 뭐 인터뷰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제 예. 끊어왔어요. 예. 차단해 왔거든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죠. 했었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은 팬들에게 실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앞섰고 나도 예. 팬들께 죄송하다. 왜냐면 이제 같은 축구인들이 또 이런 예. 결정을 한 것이니까 사과를 대신한 건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홍명보 감독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예.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용기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홍명보 전무이사 같은 경우도 다 선후배 관계고 아는 관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할 건 확실하게 차단하고 정말 그러니까 협회 전무이사로서의 일들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정말 멋진데 약간 좀 그러니까 현재 후배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홍명보 전무이사는 그 당시에 그래도 권한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었다 보니까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은 막내들이었다 보니까 그만한 힘들이 없었던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현재 전무이사라든지 나머지 그 인사들도 당시에 홍명보 전무이사만큼의 좀 이제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홍명보 전무이사가 한국 축구계에 갖고 있는 위상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네. 잘라낸 것뿐 아니라 사실은 전무이사로서의 일 자체를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었죠. 사실 그 벤투 감독을 끝까지 지켜낸 것도 홍명보 전무이사하고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하고 이 둘의 힘이 컸잖아요. 게다가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솔직히 협회의 라인이 뭐 있던 그 정통파는 아니었고 심지어 그렇죠. 홍명보 전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데려와서 능력 하나만 보고 딱 이제 일을 시켰고 권한을 줬고 또 그 권한에 대해서 지켜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특히 제가 당시 이제 홍명보 전무이사가 있을 때 꽤 열심히 이제 취재를 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제가 스포티비의 축구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팀장급으로 대상된 그 기자간담회도 갔었고 또 만나기도 했고 취재도 많이 했을 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홍명보 전무이사는 뭐 세간에 봤을 때 이러잖아요. 취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잘 못 만나지 않느냐. 이 전무이사를 할 때 정말 소통도 많이 하고 이런 자리도 많이 갔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특히 이제 간담회 할 때 정몽규 회장이랑 함께 나왔을 때 정몽규 회장은 거의 약간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전무이사는 옆에 있는데도 직설을 막 쏟아내면서 중요했던 말이 사람이 바뀐다. 뭐 이게 바뀐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4년, 8년, 12년이 지나도 똑같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역사를 하면서 그걸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떠나고 나서 이게 도로 묵이 됐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결국 고인물화된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전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홍명보 전무역 이사가 와서 좀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니까 또 이게 무너졌다. 그 얘기는 사람이 바뀌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나마 많이 바꿨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사태들도 있고 그랬죠. 뭐 사실 이제 홍명보 전무이사가 왜 물러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애초에 약속된 기간만큼 수행을 한 것이었고 뭐 마찰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해요. 다시 이제 감독을 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다만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홍명보 전무이사가 나간 이후에는 김판곤 위원장이 굉장히 외로운 상태가 되면서 쫓겨나다시피 하기 떠나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 홍명보 전무이사 시대의 핵심 인사들이 다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개편이 된 현 이제 이사들 회장단이 뭐 이런 상태가 된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금 이제 이영표, 이동국 그리고 이제 조원희 이제 임원들이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홍명보 전무이사가 처음 전무가 됐을 때 이 해설하고 방송하던 후배들이 현장에 와서 일하고 협회에 와서 일하기를 바란다는 멘트를 했었어요. 이때 이제 사실 외부에서 해설하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본인도 서운하다 보니까 그 사실 뭐 브라질 월드컵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 경험을 해봤다면 해설이 더 잘 됐을 것이다. 현장의 꽃을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도자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휘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그 일들을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전무이사가 물러난 이후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박지성 전북 디렉터도 어찌됐거나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지적들은 사실 이전부터도 있었죠. 근데 이제 홍명보 전무이사가 이거를 조금 공론화시킨 부분이 있긴 했었죠. 왜냐면 2002세대들이 그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축구계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왜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걸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송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뭐 한국 축구를 위한 일이냐 그게 왜냐면 말은 비평하고 비면 뭐 이제 얘기하고 뭐 재밌는 거 보여주고 축구에 뭐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축구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도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사실 뭐 방송하고 예능 나오고 해설하면 더 편하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랬으면은 영원한 캡틴으로 남았죠. 근데 도리어 그 2014년 때 그것도 거의 월드컵 1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맡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들었어요. 뭐 땅 보러 다니네 어쩐네 막 이러면서 온갖 음해에도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전무이사가 됐을 때도
좋은 시기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위기 상태에서 네. 맡아서 그 뒤에 이제 그걸 개선해 가면서 다시 역시 홍명보는 홍명보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런 또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사실은 후배들도 걱정하다가 솔직히 그 후배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괜히 저렇게 나섰다가 홍명보 선배도 저렇게 당하고 욕먹고 위험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방송하고 적당히 이제 우리 그 이미지를 살리면서 기여하자 이런 정도였지만 이 발언 이후 또 많이 그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왔거든요. 네. 너무나 아쉬운 건 그렇게 따라오던 후배들이 시작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예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한국 축구를 위해서 뛰려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원희 위원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유튜브 채널하고 잘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뭐 예. 여러 가지로 규모도 커지고 뭐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솔직히 이영표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예능 프로도 그렇죠. 하고 있는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이동국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 슈퍼맨이어도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가를 높이고 있었는데 도리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만 받았어요. 말 그대로. 네. 사실 이 역할을 맡은 것도 어떤 뭐 감투 욕심, 뭐 이제 다른 이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걸 안 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뭐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데 네. 정말로 이제 홍명보 선배의 전례를 따라서 좀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분들도 다시 일하기가 이제 어려워졌고 다른 후배들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피하려고 하겠죠. 예, 이것은 정말 한국 축구의 이제 행정 파트의 세대 교체에 큰 제동이 걸렸고 큰 타격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현재 다른 부회장이나 뭐 다른 책임자, 다른 운영 네. 혹은 정몽규 회장이 이 세 명의 창창하고 미래가 밝던 임원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 입장도 표명하고 상황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본인들이 책임을 졌어야죠. 그렇죠. 예. 그게 게다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SNS에 올려서 입장 표명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어떤 그렇죠.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협회 차원에서 사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왔어야죠. 예. 진작에. 그리고 저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런 부회장들의 멘트가 어떻게 여기 나옵니까?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나가기 전에 협회랑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전 조율이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솔직히 뭐 연락도 안 하고 저 사퇴할게요 SNS에 올리고 이거 뭐 애들 장난입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가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나가게 두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협회의 일 처리가 여전히 이 사람들을 거의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각자 알아서 올리세요. 뭐 이 정도로 갔으니까 올라간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보도자료라던가 아니면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결국엔 협회가 이 부분을 이분들이 물러섰으니까 이제 일 끝났다. 덮고 갈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이분들의 지금 떨어진 명예와 이분들이 이제 결국엔 한국 축구에 앞으로 이어갈 자원들인데 사실 뭐 홍명보라는 레전드도 우리가 잃을 뻔했다가 홍명보 본인의 노력으로 다시 회생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어질 한국 축구 레전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에서 좀 제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을 물을 건 묻고 그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다시 복원시켰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막내 애들이거든요. 사실상 권한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가고 그리고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물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보면은 보던 얼굴 그대로거든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다시 좀 이제 설득하고 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안 좋았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시 갈 수 있게 또 이런 일들 겪으면 더 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결국은 공격이 비판의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마치 뭐 이동국, 이영표, 조원희가 협회에 들어가서 승부조작범들을 참여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물러나 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가자마자 보고 어버버 하다가 솔직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잘했다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잘못한 거죠. 예. 예. 그 예. 찬성표를 던진 건 잘못한 거긴 하지만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갔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예. 거죠. 게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자마자 일 터져갖고 잃어버리는 건 원래 한국 축구의 그 행정 파트가 세대 교체를 하던 게 정말 그
원점으로 들어갔고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럼 지금까지 고인물들이 또 이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이어가게 될지 한준TV 역시 또 현장 취재 기자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